주권의 한계, 주권의 한계 있죠. 2번 같은 거 기억하셔야겠죠.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을 긍정한다. 주권 제약이 가능합니다.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이 무제한적이면 나치가 나오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또는 뭐 일본 애들처럼 주권이라는 명목하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고 인권은 뭐 침해하고 이러니까 주권의 제한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 헌법이 반영했다. 기억하시고, 군주주권 장보댕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국민주권 루소라든지 뭐 등등. 형적 국민주권, 실적 국민주권의 특징이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그 인민주권, 국민주권 이렇게 번역한 적도 있었어요. 형적 국민주권 아니 그냥 국민주권이야. 인민주권과 비교할 때는요. 인민주권과 비교할 때는 실적 국민주권 이게 인민주권이. 근데 교과서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옛날에 이걸 국민주권, 인민주권 이래가지고 옛날 사시는 이거로 출제했어요. 교과서에는 저렇게 돼 있거나. 옛날 노땅 교수님들 지금 돌아가셨지 다. 노땅 교수님들은 옛날에 국민주권, 인민주권 이렇게 대립해서 했는데 여기다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가지고 헌재 판례는 이렇게 써요. 헌재 판례 용어죠. 헌재 판례는 형적, 실적 국민주권 써요. 조병영 교수라고 그분 논문에 따른 거지. 읽어보면 나오는데 하여간 뭐 옛날 교과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이런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거를 비교해서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교해서 쓸 때는 이렇게 연결하면 딱 떨어져요.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민이 있었고 이제 대표자인 의회가 있었다면 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국민은 22%도 98%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유산자. 그 당시 프랑스가 2,500만 정도 했다고 그래요. 인구가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2%가 유산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무산자.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이 잘 사는 사람. 자본과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무산자.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무산자.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 98%죠. 그래서 국민주권은 이제 됐어요. 이것도 국민주권이고 이것도 국민주권이야. 그래. 국민주권은 됐는데 실제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할 것이냐 여기로 갈 것이냐. 직접 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2대 98이 돼버린단 말이죠. 2대 98이 되죠. 2대 98이 되면은 2% 유산자 계층이 싫어하죠. 그 유산자 계층은 이거를 국민을 주권적인 국민을 문외화로 만들어야 돼.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국민이야. 주권적인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국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념적 국민 이런 전체로서 국민 뭐 이런 이념적 국민, 전체로서 국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누가 주권적인 국민, 이념적으로 존재한다. 전체다. 근데 사실은 뭐 전체의 국민과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만나는 국민을? 없죠, 그렇죠. 국민은 살아있는 개개인 여러분들, 나. 여러분과 나는 전체가 아니죠. 이념이 아니죠. 살아있는 현실적인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제 야 국민이 누구냐 할 때 유권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네들은 루소, 아베시에스 프랑스에서 아베시에스 루소는 이게 유권자를 말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유권자다. 여긴 전체로서 국민, 이념적 국민. 더 나가면 CS가 말 아니지만 그 뒤에 학자들에 따르면 3세대 국민 이런 표현도 해요. 이 국민은 3세대 국민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 장군, 황랑기, 뭐 22세기 3세기 미래에서는 코난 이 셋이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의사결정 못하지. 왜? 이순신 형과 나가 만날 수가 있나? 우리 전 세대 국민을 만날 수가 없잖아.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가 없지 우리가. 미래에 올 애들을 어떻게 만나? 그 때문에 결국은 의사결정을 전혀 못해. 그러면 의회가 의사결정하는 거야. 대표자인 의회가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선거권을 제한 선거로 가야지. 왜? 얘네들한테 선거권 주면 머리 아프니까. 98%한테 선거권 주면 그렇죠. 그래서 제한 선거, 차등 선거, 차등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2% 국민들이 장악하는 거지. 유산자들이.
재산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 그렇단 말이에요. 제한선거, 차등선거.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왜? 2%와 90%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이지. 유산자, 무산자니까 재산의 유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야. 또는 차등 부여하든지. 그 당시에 3일치의 임금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단을 구성한 선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간접선거 있어요. 선거인단이 있을 때 선거인단 애들은 7일치 임금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7일이다. 그러면 하루가 노가다 10만 원이다. 그럼 70만 원 소득세를 내야 돼. 70만 원을 소득세 내야 한다. 지금 70만 원 소득세 내는 분 수험생이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 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선거인단도 나갈 수 없어. 그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후보자는 더 많이. 뭐 금만 몇 프랑인가 그랬더라고. 근데 그게 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죠? 1,000만 원 이상 세금 낸 사람, 예를 들면 소득세로, 그럼 1,000만 원 소득세 낸 사람이 우리나라 몇 %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만. 소득세를 많이 냈다는 게 돈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제한 선거죠. 차등 선거. 그럼 98%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권을 못 갖게 되죠. 그래서 2%로 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2%로 의회가 구성되고, 아까 나왔던 자유인 무기소기임이야. 자유인 무기소기임 면책특권. 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알아서 의사결정해라. 그래서 정권이 여기에 부여되는 거예요. 시민대표. 부르죠. 이게 시민이라고. 이게 능동적 시민. 이게 수동적 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민 할 때는 우리가 옛날 이 시대의 시민은 이걸 말하죠. 이거를 능동적 시민, 수동적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민은 이걸 말하죠, 사실. 시민적 법주지 할 때 시민이라든지, 유산자 계층, 교양과 재산을 갖고 있는, 모르겠지만 교양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라치는 거지 뭐.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학식도 많고 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시민한다. 그러면 이제 뭐 농촌에서 그 당시 농부들 뭐죠? 재산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시민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시민 대표가 정권을 행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지. 이걸 형적 국민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무늬만 국민주권 아니냐라는 얘기지. 실적 국민주권. 그래서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실제로 존재하고, 여러분 나 유권자 있잖아요. 여러분 유권자 아니에요. 의사결정할 수 있고, 우리 직접 A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명령, 기속, 그다음에 소환. 그리고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되는 이런 국민주권을 실적 국민주권이라고 하죠. 실적 국민주권. 자, 판례를 보면